사이는 올림픽 동안 태풍이 불어 마라톤과 같은 종목이 취소되어 해당 종목들의 메달리스트가 나오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까 우려가 된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심각한 재난사태가 벌어진 일본에서는 럭비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태풍으로 인하여 럭비 월드컵 사상 최초로 경기가 중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내년 7월에서 9월에 벌어지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회 조직위원회는 과거에 이처럼 태풍을 경계해야 하는 대회는 없었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육상경기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올림픽의 마지막 날에 예정되어 있는 남자 마라톤 경기가 태풍 통과 등의 경우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에는 대회 기간은 16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간 연장은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정을 앞당기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자 마라톤과 경보의 중단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쿄, 카나가와 야마나시, 시즈오카 등 한 개 도와 3개 현을 지나는 사이클 단체 레이스 종목도 호우로 통행 금지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악천후의 경우에는 코스를 단축하는 사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16일이라는 대회 기간 일정 안에 수년할 수 있는 골프와 같은 종목도 일정 소화가 안 될 경우 조별 인원을 늘리거나 홀수를 줄이는 대책을 세우고 있고 비시발리볼의 경우도 일정이 소화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국제배구연맹 조직위에 연습 코트에서 경기를 할 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는 실내 경기들도 예외는 아니라며 악천후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내 경기라고 해도 긴장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회 조직위 간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올림픽 경기 일정을 앞당기거나 지연, 중단, 연기를 하는 등의 판단은 국제경기연맹, 올림픽 방송기구,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리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함께 실시해야 하고 경기 중간에 경기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들의 이사회에서 승인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경기 중지로 인해 메달리스트가 정해지지 않았던 예는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BK뉴스는 도쿄올림픽 기간에 열사병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고를 전해드린 바 있고 오염된 수영장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서 선수들이 곤욕을 치른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일본을 강타한 태풍의 위력을 감안한다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해당 기간에 일본을 방문할 분들에게는 우려를 해야 할 또 하나의 재해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보러 가실 분들은 자유의지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우리 선수들과 관련 스태프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정말 최근에 일본은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일들을 스스로 벌리고 있고 또한 그래서 도쿄도 내에도 각지의 쉼터와 피난시설이 개설되어 많은 사람이 대피하였는데 도쿄 다이토구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인도적이지 못한 차별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라는 이유로 그들의 대피소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벌어졌었다는 것인데요. 다이토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피난처를 4곳과 외국인 여행자 등을 염두에 둔 귀가 곤란자를 위한 긴급 체류시설 2곳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기에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역 주변 노숙인들에게 수건과 비상식량, 피난처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배부했고 대피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체크했는데 주민표가 없기 때문에 피난을 거절당했다는 노숙자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피난소에서는 이름, 주소 등을 피난자 카드에 기입할 것을 요구해 노숙자는 입장을 할 수 없었으며 이를 재해대책본부에 문의했더니 노숙자는 피난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태풍을 피해서 흠뻑 젖은 채로 피난소를 찾아갔지만 거절을 당해 대피할 곳이 없었던 노숙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다이토구에서는 이를 차별이 아니라 주소지 불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고 대책의 미비 문제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난소를 방문한 노숙자를 구민이 아니라고 거절했다면 여행자 전용의 긴급 대피시설에라도 안내를 했어야 했는데 비바람이 강해져 경계 레벨이 급상승하여도 군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숙자 지원단체는 피난처의 창구에서 관행적으로 거절당한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재해대책본부의 사무국이라는 곳이 직접 이런 대응을 검토하고 사전에 이와 같은 거부 결정을 한 것이라면 행정부가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재해법제 등에 정통한 일본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도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다이토구의 대응은 법이 정한 원칙에서도 크게 일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재해구조법에서는 주민이 아니더라도 노숙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구가 대응하는 것이 대원칙이며 인명 최우선을 명시한 재해대책본부의
재해대책 기본법에도 위반되기에 있을 수 없는 대응이었다고 말했음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내의 노숙자는 1242명이고 언제든 지진 등의 재해가 일어나면 노숙자가 피난소를 방문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재해대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자부하던 도쿄도에도 기본 원칙이 이해되지 않는 현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법적 원칙도 통하지 않는 곳이 다음 재해에는 과연 대처할 수 있는지 지극히 불안하고 동시에 재해구조법은 법률이 까다롭고 1947년에 제정된 낡은 법률이므로 국가도 새롭게 법정비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며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혐한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전 주한 일본 대사 무토 마사토시라는 대표적인 혐한 인물이 있는데요. 지한파로 한국에서 누리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는 온갖 혐한 서적 출판과 관련 TV 프로그램 출연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현재도 여러 혐한 저서를 출판 중인데 그중에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제목의 서적도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BK뉴스의 리뷰는 이런 무토 마사토시에게 전하고픈 말로 뿌린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지금까지 일본에서 총 7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성 폐기물이 태풍 때문에 유실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본의 신임 환경상은 제대로 된 대처는커녕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2019년 9월 아베 신조의 새로운 내각 구성 때 신임 환경상으로 입각한 고이즈미 신지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이즈미 전 총리의 둘째 아들입니다. 준수한 외모 덕분에 일본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총리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입각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태풍 피해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 유실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방사능 폐기물들은 방수도 되지 않는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진 채로 태풍에 떠내려갔습니다. 해당 폐기물들은 방사능 오염이 된 후쿠시마 지역에서 제거된 나무와 흙 등을 비닐에 담아 쌓아둔 것들입니다. 2011년에 발생했는데 8년째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해왔던 것이죠. 2200여 개의 자루 중 몇 개의 자루가 유실되었는지 또는 태평양까지 흘러나갔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후쿠시마 주재원 미우라 히데유키 기자가 촬영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보면 방사능 폐기물을 담은 비닐봉지 포대들이 아무렇게나 떠다니고 터져서 유실된 모습입니다. 게다가 저 주변에 물이 계속 흐르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방사능 폐기물 주변에 물이 계속 흐르면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물에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물이 흐르는 곳 아래에는 논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암울한 현실에 적절한 통제가 없다. 왜 이런 건 보도되지 않고 트위터에 올라오는 거냐. 국가는 재해 예방을 한 것이 맞냐. 라는 등 분노와 우려가 섞인 댓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일본 정부는 엉뚱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방사능 폐기물 관련 책임자인 일본의 환경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된 것과 관련해 환경에 영향이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6개의 자루를 회수했으며 여기에 4자루를 더 발견해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회수된 폐기물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서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영상만 보아도 고이즈미 환경상이 이야기한 10자루는 좋게 넘어 보입니다. 게다가 방수도 되지 않는 비닐인 폐기물 용기는 얼핏 영상에서 보이는 것만 보아도 수십 개 이상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자로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와 고이즈미 신지로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이즈미 신지로의 과거 말실수까지 재점화되며 그간 외모 때문에 인기가 거품처럼 형성되었으며 실제 그의 정치적인 능력은 형편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이즈미 신지로는 일본의 환경상 자격으로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 황당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는 기후변화 같은 커다란 문제는 즐겁고 멋지게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국제 무대에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너무 가벼운 대답을 내놨으며 창피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지로의 횡설수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17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 관련 대책 발표에서도 원전사고로 인한 오염토를 30년 내에 지역 바깥으로 반출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30년 후에 저는 몇 살일까 하고 원전사고 직후부터 생각해왔다. 아마 건강하다면 그 30년 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마치 과거 싸이월드 시절 오글거리는 허세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엄청난 인기로 일본 내에서 차기 총리까지 거론되던 고이즈미 신지로가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커다란 시련을 맞이한 가운데 일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 하기비스에 따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이라는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떠한 대응을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에도 수백억 원 정도의 물적 피해와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5명 정도라고 발표했었지만 10월 16일 오전 집계에서 이미 사망자는 80명에 육박하고 물적 재산 피해는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물적 피해는 나가노 신칸센 차량센터에 침수된 120량의 객차로 객차 하나를 만드는데 약 30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침수된 객차는 폐차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객차 손실 3,600억 원과 침수된 부품과 정비시설을 포함하면 이곳에서만 4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 3일이면 복구된다고 알려졌던 도로와 철도의 피해도 극심해 163km 길이에 달하는 산리쿠 노선철도는 60세 곳의 철로가 유실되어 복구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내일 철도 관광으로 유명한 하코네의 산악철도는 완전 복구에 6개월에서 1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여 지역 관광 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70개에 가까운 제방이 무너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주택들과 공장들이 진흙물에 침수되었으며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는 통계 집계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곳이 유실되어 임시 복구에만 1, 2주가, 완전 복구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되거나 물이 휩쓸려 못쓰게 된 자동차 역시 수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아직 미집계 차량이 많아 차량 침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었는데요. 하코네 등의 유명 관광지들이 적어도 수개월간 관광객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줄어든 한국 관광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던 일본 중부와 동북부의 대다수 관광 도시들이 이번 태풍으로 직격탄을 맞아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큐슈 지역까지 포함한다면 일본의 관광 수지에 아주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관광 피해를 포함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지역들의 피해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커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 일본 정부에도 엄청난 고민거리가 생긴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19호 태풍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손실은 동일본 대지진을 능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 든든한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가 크게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왕의 즉위식이 한일 간에 어떤 계기로 다가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는 이번 주말